그러면 우리가 애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라든지 작동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애플의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앱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앱스토어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은 코딩 배우기 1, 2가 있는데요. 코딩 배우기 1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먼저 코딩 배우기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경험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립도를 보고 어떤 기기를 조립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켰을 때 그 작동 결과가 만족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절차나 순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을 잘 지켜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잘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그 순서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순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그죠?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라고 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머의 숙련도라든지 성향에 따른다든지 또는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어디서부터 업무를 배웠느냐 하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코드라고 하는데 코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는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당연히 대부분 유사하겠지만 이제 복잡한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실행 결과는 이제 당연히 어떤 형태의 코딩이 되어도 실행 결과는 서로 항상 같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실행 결과를 같게 만들려면은 기본적인 규칙은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작성하면 기기에서 수행할 자신만의 지침 세트다 만든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행 결과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실행 결과를 내기 위한 지침 세트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의 세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알맞은 지침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캐릭터가 스위프트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우리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하잖아요. 그 어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있거든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바로 바이트라는 캐릭터죠. 실제로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여기 이제 캐릭터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애플에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보니까 바이트라는 이 캐릭터가 퍼즐 세상 곳곳으로 이동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 명령을 작성해 보는데, 이 명령어는 move forward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위프트 언어에서 어떤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어인데, move forward니까 앞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이 스위프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죠, 그죠? 그리고 이게 포워드는 이제 앞쪽으로 전진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무버 뭐 리버스라든지, 그죠? 무버 리버스 또는 백워드 이런 식의 이제 명령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뒤로 돌아간다든지, 뭐 옆으로 돌아라. 그럼 뭐 turn left라든지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라. turn right. 그죠? 이런 명령어들도 이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move forward라는 명령어는 뭘 하느냐? 이 바이트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네,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트라는 캐릭터가 그 맵상을 이동하다가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보석이 하나 있거든요. 보석들이 있는데 보석이 이제 잼이죠. 이 보석을 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가 collect 잼이죠. 당연히 여기 보면 괄호가 열려 있는데, 이 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위프트 언어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사용하고 나면은 명령어 끝에는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속이 다 다릅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구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collect.ge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바이트라고 하는 캐릭터가 머리 위에 떠 있는 보석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명령어들을 순서에 맞춰 가지고 나열하게 되면은 명령어 세트가 만들어지고, 그 명령어 세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어 세트를 입력하는 과정을 코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코딩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다르게 또 프로그래밍이다,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간단한 두 개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함께 붙어 있는 단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collect, 수집하라, gem, 보석이죠. 여기서 이제 공백이 있어가지고 collect 공백이 있고 gem 이렇게 하면은 수집하라, 보석을 수집해라 이렇게 되는데, 명령어로 사용할 때는 이 공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체가 만약에 이게 이제 공백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요거 따로 명령, 요거 따로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collect ge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명령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갈로로 붙이는 것은 나중에 가르쳐 준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스위프트 언어를 사용했을 때 간단하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규칙들 중에서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명령어 뒤에 항상 괄호가 있다. 그리고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는 공백이 없다. 공백이 없다 하는 것은 다 뭐다? 하나의 명령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을 한번 실행을 간단하게 하나 시켜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바이트라고 하는 캐릭터가 여기 서 있죠. 이 바이트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석을 수집하라고 했죠. 일단 소리가 나니까 소리를 일단 막을게요. 어, 효과 운도 끌까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바이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바이트라는 캐릭터가,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석이 있죠. 요렇게 걸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은, 스위프트 명령을 사용해서 보석을 수집하도록 바이트를 움직여라라고 했죠. 자, 바이트는 보석 수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보석을 수집할 수 없죠. 이번 퍼즐에서는 스위프트 명령을 작성하여 바이트가 움직여서 보석을 수집하도록 해야 된다. 자, 보석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먼저 보석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째의 보석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트를 앞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자, 이동하는 명령어가 필요하죠. 이동하는 명령어는 move forward였어요. 그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명령어였고. 그러니까 바이트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석을 수집해야 되니까 여기서 collect gem이 이제 보석을 수집하는 명령어죠. 여기서 이제 move하고 move하고 이 계단을 무브하는지는 일단 해봐야 되겠다. 그죠?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고 이 계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봅시다. 계단하고 전체 요만큼을 한 칸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move 하나, 둘, 세 개 하고 collect gem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실행을 누르면 바이트가 이동해서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를 입력하려면 탭 하기 했죠. 자, 여기서 탭을 하시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move forward와 collect gem이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하게 되면 여기에 코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move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move forward, move forward, move forward. 자, 그 다음에 collect gem이죠. 네, collect gem 이렇게. 자,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여기 있던 캐릭터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죠?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동을 먼저 하고, 그죠? 플러스 뭡니까 이제 보석을 수집하는 거죠. 이동을 몇 번 한다? 세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석을 수집해라. 이게 이제 바이트를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잼을 수집하게 하는 명령어의 조합이 될 겁니다. 이런 명령어 조합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코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드 실행하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코드를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실제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였죠. 그리고 예,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 바이트가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잘 실행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